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기본서 22페이지 보시면 조세 분류인데 여러분 먼저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여러분요, 과세 주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먼저 우리가 과세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에서요, 이제 교재 보면 국세와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알게 됩니다. 옛날 시험에서는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옛날 시험에서는 초창기 때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하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는데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자, 잠깐 기다리세요. 객관식이니까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어떤 겁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으니까 어떤 걸 고르셔야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골라야 되는데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재산세를 골랐어요. 자, 부동산 보유 단계 나오니까 바로 그냥 끝까지 안 보고 재산세 바로 골랐는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고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고르라고 할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주의하시면 되고요. 국세는 여러분요, 국세는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되는 내국세하고 또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로 나눠지는데,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건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인데 미국에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한다거나 하와이 섬을 수입한다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국세인데 내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지방세 보시면 많은 지방세 세금들이 있는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금들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 그 다음에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가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쭉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또 지방소비세. 여러분, 제가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잖아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어떤 거냐면 시험에서 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세금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있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럴 때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그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입니다. 꼽살이 껴서 받아요. 그래서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라 얘는 그냥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 지방소비세,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얘네들이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속해 있는 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렇게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즉 구세고 도세인 세금이 있습니다. 구,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 했어요 아까? 등록면허세 배웠죠? 등록면허세는 구,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특광시군,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특광시군세인 거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예요.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같이 계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인세 같은 거 낼 때 지방소득세 같이 계산하는데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지방소득세예요. 예, 과세주체가 특광시군입니다. 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는 다 특광도입니다. 특광도세예요.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하고 특별자치시는 있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다 포함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억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 도, 재산세,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는 특광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지방세 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얘네들 부동산과 관련한 7개 얘네들 세금들의 과세 주체만 알고 계시면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주민세라는 세금도 주민세도 특광시군인데 어떻든 간에 얘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느냐.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자치 그 특별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가 과세주체입니다. 자,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주체가 되는데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러면 등록면허세, 얘는 구가 과세주체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들 지방세 이렇게 과세주체 7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국세, 지방세로 나눠서요. 교재 보시면 여러분 22페이지 조세 분류에서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양가로 1번 과세주체, 즉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국세 세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 여러분들 줄 긋고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우리가 소득세에서 시험 문제는 6, 7문제 나오는 거고, 자,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범위 제외됐고, 부가가치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두 문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또 그래서 우리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인지세는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조세 총론에서 보기에 깔려 나오기 때문에요. 인지세, 동어천 특별세도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기에 깔려 나오기 때문에요. 자, 등등요. 그 다음에 더 있지만 요 정도.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취득세에서 서너 문제,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부동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 지역자원시설세 지, 지방소득세 지, 지방소비세 지입니다. 그럴 때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독립하게는 출제 한 번도 안 되다가 31회 시험에서 2020년도에 딱 한 문제가 한 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27회 시험 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독립하게 출제 가능성 낮지만 몇몇 내용들을 공부를 특징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되어 있는 대로 정리해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특광도가 과세에 취한 세금, 취득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세 가지, 구도 등록면허세, 시군구 재산세, 특광 시군세인 것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취하가 되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생략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의 용도 구분에 따른 분류, 그래서요 여기 어떤 건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조세 수입의 용도, 즉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조세 수입의 용도, 즉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와 그 다음에 여러분 목적세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요,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세라는 것은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걷어서 그냥 지자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걷어서 일반적인 국가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인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해요. 얘는 그 목적의 구속을 받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세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하면 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어요? 교육, 교육 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것도 대충 세목 이름을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또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요. 예,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세목 이름을 보니까 짐작이 되죠? 예, 농어촌을 위해서요. 자,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지역자원 시설세. 자, 얘도 세목 이름을 보니까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자원 보호, 그 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어떤 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원래 나눠지는데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먼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소방분.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같은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중요해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는. 그래서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얘가 별명을 미리 딱 정해서 드릴게요. 얘는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있죠.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면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의뢰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항상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법 규정 내용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 나와 있다. 그럼 여기에 재산세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 의뢰이 생각하시면 되고, 재산세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의뢰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나와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올 거라고. 다만 여러분, 친구는 원래 유유상종이잖아요. 그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평생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친구요. 근데 친구라고 그래서 친구는 원래 죽이 맞아가지고 유유상종 돌아다니는데 웬만하면 죽이 다 잘 맞아요.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친구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고 제가 걸로 간다고 할 때 난 안 가 이러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다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친구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과 그 다음에 특정 시설분으로 나눠져요.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으로 또 나눠지는데 이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예를 들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주민 환경, 주민 생활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데 쓰려고요. 뭐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전기 생산하는 발전하는 자,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는 자, 뭐 지하수 퍼올려서 온천수나 음용수로 이용하는 자, 뭐 광물을 채광하는 자, 뭐 이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자원분 및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 소방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얘가 재산세 친구요.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지방교육세,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목적세입니다. 우리가 조세 분류를 나머지 이제 나오는 조세 분류는 대개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그냥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는데 근데 얘는 법령에서 분류하는 거라 목적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세 종류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외우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있잖아요. 우리 세법은 이해를 하셔야죠. 일단 뭐 이해가 돼야지 뭐 되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만 처음에 공부하는 초심자들은 뭐든지 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가다 보면. 근데 암기가 또 중요해요. 세법은. 자, 2차 과목은 원래 암기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세법 같은 경우도 암기가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가 여전히 출제가 되고 또 암기가 돼야지 그 넘어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중요하니까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책임하게 그냥 암기하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암기사항은 다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연상기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계속 반복해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농담만 한다, 수업 시간에 절반을 농담만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악플을 달아두고 저 유분수지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때 농담이요. 진짜 여러분 잠깐 쉬어가시라고 금주의 유머 이런 거 또 잠깐 쉬어가시라고 시를 한 편 읊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가끔씩. 그렇지만 그거 빼놓고는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코드를 미리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와 함께 어떤 내용과 결부시켰어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길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핵심만 얘기합니다. 요거 얘기했죠? 요거 했죠? 요거 이렇게 해서 연상기법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쭉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그 얘기하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하루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그래서 시험장에서 많은 합격의 선배분들이 시험장에서 제 강의를 충실히 쭉 들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시험장에서 자, 제 음성이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교수님이 함께함을 느꼈어요.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함께 할 것이고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깔아놓은 코드 자 어떤 다양한 어떤 기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찰나의 순간에 자 음성이 들리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손이 음성이 안 들렸어도 몸에서 이렇게 익어가지고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근데 암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데 다만 다만 여기서 보시면 암기의 기본, 암기하는 방법의 기본은 머리글자를 따는 거죠.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봅니다. 교농, 찌입니다. 여러분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냐? 교교농, 찌입니다. 자, 국세, 목적세, 교교농,
자, 교 뭡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인데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교교농, 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조세 수입 용도의 구분에 따른 분류. 그래서요,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조세를 목적세라고 하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줄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뜻만 아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인데 일부가 이제 목적세인데요. 국세, 목적세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농 요거고, 지방세, 목적세, 찌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OX에도 나왔지만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에 해당한다는데 교교농 얘 뭡니까? 국세입니다.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는요, 요거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서는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다만 이것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번 순환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용어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직접세라는 게 있고요. 직접세. 또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세와 간접세로 조세를 분류하는데,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요, 세금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직접세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공부할 내용들을 기초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쭉 편하게 들어보세요.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법에 열거되어 있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예요.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근데 그 자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요. 그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법에서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요. 그 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에서 소득이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해요. 자, 그러니까 돈 내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요, 반대니까요.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등이 어렵다. 자,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볼까요, 한번?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세금 부담은 보세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요. 공급 가격에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있잖아요.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요. 자, 그러니까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담세자는.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버릴지 불일치합니다. 이런 게 간접세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요, 어느 날 공부의 신이 강림하고 시험장에서는,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찍신이 강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찍신 강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공법을 이제 그 2차를 공부를 제대로 이제 못 해가지고 문제 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공법을 푸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2차 과목이
자, 1교시와 2교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 한 번에 다 그냥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 그럴 때 쭉 이제 저 문제를 중개사법부터 쭉 풀다 보니까 공법이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법 한 15문제를 못 풀었대요. 마지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15문제를 나중에 그냥 막 찍었대요. 막.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8개씩 원래 40문제일 때는 원래는 1번 정답 지문이 8개, 2번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8개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8개씩 원래 되어 있어요. 대충. 자, 그런데 공시세법도 그러냐? 공시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세법은 딱 안 맞아요. 이게. 자, 그런데 공시세법은 예외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문제 수강생이 했는데 15문제 정도가 공법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는 일자로 찍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막 찍었대요. 막 그런 거 생각 못하고 막 찍었는데 8개인가 10개인가 같은 그 정도를 맞아가지고 합격한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확률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찍어보면 알아요. 답사위로 막가요. 그냥. 자, 그래서 25% 확률인데도 안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찍신이 강림하셔야 되는데 또 지름신이 강림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마트나 백화점 가는데 갑자기 그냥 지름신이 강림해가지고 그냥 원래 계획구에 없던 것들을 막 사잖아요. 막 그런데 카드로 쫙 긁었습니다. 그리고서 매출 전표를 보니까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공급해준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요. 그거 세무서에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예요. 근데 세금 부담은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합니다. 이런 것을 간접세라고 하고 우리 시험과 관련한 다 주요 세금들은 다마다 직접세입니다. 이렇게 용어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23페이지 3번에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입법자가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입법자가 조세의 전가를 예상해서 납세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다를 것을 예정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일치하지 않는 조세, 간접세라고 하는데 직접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 직접세고요. 간접세는 그냥 거기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4번에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지금까지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아까 물납부, 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표로 정리해 드렸죠. 그거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세 종류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목적세 종류 요 정도 꼭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인데 이게 어떤 건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쪽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독립성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분류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보면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독립성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독립세라는 것과 여러분요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독립세라는 것은 세원을 이제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세금 부과의 독자적인 대상 물건이 있고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과세권자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대부분의 세금을. 근데 부가세라는 것은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는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목이 있어요. 그 부가세를 같이 냅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낼 때 법에 정해진 부가세라는 것을 같이 내게 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요거 부가세 신고 얼마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지 이걸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요, 여러분요, 부가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하고요. 교육세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얘네들이 부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교육세는 여러분 보세요. 교육세는 아까 농어촌 특별세 어디서 봤어요? 교교농 목적세였잖아요. 근데 얘네들 부가세이기도 한데 교육세가 독립한 세금, 우리가 독립세를 본세라고도 하는데 교육세가 독립한 세금, 본세로 하는 세금들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이런 거, 술할 때 주세, 또 개별 소비세, 여러분들이 TV 사고, 냉장고 사고, 저 가전제품 사고, 자동차 사고, 휘발유 넣고 그럴 때 하는, 그 기름 넣고 할 때 하는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 같은 이런 세금들을 본세로 해서 얘네들 받을 때 교육세를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세가 독립한 세금, 본세로 하는 세금들은 우리 부동산과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교육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농어촌 특별세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국세고 목적세인데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얘는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얘 어디서 봤어요? 아까 찌찌. 교교농 찌찌에서 목적세인데 얘는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목적세인데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 목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지방교육세 이렇게요. 그래서 취득세나 압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로서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걸 같이 내요. 자, 그럴 때 얘네들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이 부가세들은요,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어요. 항상 이 어떤 독립한 세금을 받을 때 독립한 세금이 계산돼야지만 얘네들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독립한 세금 받을 때 항상 부가에서만 받습니다. 그런 거지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를 보시면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항상 공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를 보시거나 이 지방교육세를 보시면요, 항상 이걸 좀 떠올려야 돼요. 네 집 자식이냐 족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마을에 어른들이 어떤 마을 입구에 모여서 시골 어느 마을에 마을 입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을 그 마을의 젊은 애가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도 인사 안 하고도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씩 합니다. 아유 저거 네 집 아들이지? 저 감나무집. 아유 저거 싸가지 몇째 아들이야 저? 셋째 아들. 아유 싸가지 대타셨구나.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농어촌 특별세 나오면 네 집 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자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냐 족보요. 국세고 목적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얘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자 찌찌 목적세고요. 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집 자식이냐 족보. 자,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를 지문에서 보면 항상 반사도 떠올려야 됩니다. 떠올려야 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걸 항상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됐고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요,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별도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바늘과 실처럼 부가세라고 합니다. 독립세,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개념 플러스 그래가지고요, 부동산 관련한 5개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가 나와 있는데 그 몇 프로 부가세 세율까지는 오늘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이 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또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납부할세가 20%로.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가 20%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로 또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가 20% 부과되는데요. 이건 아예 암기하고 가도 되겠습니다. 자,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재산세는 이렇게 외우세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재산세액의 20% 부과돼요. 어떤 수강생분이 이거 글자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냥 암기할 때는 그냥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꼭 뭐 일치하지 않으십니다.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외우냐? 재진이,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재진이 이렇게. 자, 종합부동산세는 보니까 거기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가 20%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외우냐?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농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예요? 20%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뒤바꿔서 낼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재산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가지고 옳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외운다? 부가세,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예 외우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아까 제가 그랬죠?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자, 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인데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이었죠. 다른 애들은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특광, 도인데 얘만 특광, 시군세였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얘가요,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였어요. 그래서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로서 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랑 무조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요. 자, 그랬을 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 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지방소득세가 법인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법인지방소득세는 몰라도 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이게 우리 시험범위인데요. 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이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이 개인지방소득세는요, 대부분 규정을 양도소득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몇몇 내용만 다르지, 웬만하면 지방소득세는 웬만하면 얘는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득세 배운 지식으로 지방소득세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몇몇 내용만 다릅니다. 어떻든 간에 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자,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이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이에요.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얘는 지방소득세 10만 원.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되는 건데, 하여튼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독자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1,0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의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런 세금이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취득세 아직은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부가세, 본세목 5개 주요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어떤 건지를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강론에서 또 계속 반복해서 볼 겁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돼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목은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재진,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농이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나오면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부가세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인세, 물세, 요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강론에서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조세는, 물세인조세는 안 나와요. 이거는 저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과세상에 따른 분류 이런 거는 시험 쓸 거 없어요. 이건 참고고. 25페이지 개념 플러스 조세 부과 등의 원칙, 그래서 이제 실질 과세 원칙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원칙인데 실질 과세 원칙이야. 요거는 요걸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제가 강론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조세 용어에서 납세자 뭐 이런 것들 나오는 용어들 필요한 내용은 제가 이제 용어 설명을 차차 나중에 드릴 것이고 알게 되고, 또 여기서 좀 깊은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0페이지 3번에 과세 표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에 과세 표준 30페이지 보시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있죠. 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 이렇게 합니다. 과표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또 여러분들 그 고기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목 운동부터 다시 한번.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또 우로 돌립니다. 자, 그리고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자,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 지난 기초입문 과정에서 혹시 처음 들은 분들은 처음 이 얘기를 또 들었던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잠깐 쉬어가시라고.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그 경주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래동화 있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잖아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아니지. 토끼가 이길 것 같았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래동화. 토끼가 왜 졌어요, 여러분들? 자만하다가 졌죠? 그래서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 딱 했는데 이제 거북이가 너무 늦게 오니까, 토끼가 그냥 예능을 하는 토끼다 보니까 이렇게 결승선을 빡 넘어야 되는데 안 넘고서 그냥 이렇게 좀 거북이가 오면은 좀 이렇게 약 올리다가 이렇게 이제 결승선 넘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안 오다 보니까 기다리다 깜빡 자라는데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그냥 거북이가 추월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래서 그까지는 여러분들 얘기 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경주에 지고 나서 토끼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오는데, 거기 길에서 달팽이를 만났죠. 달팽이가 막 놀려요. 야야, 너도 토끼 너 거북이한테도 졌다면서 소문 쫙 났어 하면서 막 놀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발로 달팽이를
토끼가 벌로 빵 쳐버리고 집으로 왔죠. 그리고서 그 다음날부터 있잖아요. 토끼가 절치부시며 내가 자만하다가 졌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절치부심하면서 막 이제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했죠. 원래도 빨랐던 토끼가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하니까 얼마나 빨라졌겠어요. 1년 후에 거북이 찾아가지고 야 다시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다시 경주가 시작됩니다. 준비 땅 했는데 그냥 샥 쏜살같이 그냥 원래 빠른데 내가 작년 1년 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냥 샥 해가지고 결승전 바로 앞에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넘으려고 결승전으로 딱 넘으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예능이 생각나는 거죠. 그냥 넘어버리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1년 동안 너무 힘들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거북이가 저만큼 왔을 때 야야 거북아 하면서 딱 결승으로 넘으려고 또 그놈의 예능의 감이 또 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렸죠. 그래서 뭐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작년보다 더 안 오죠.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또 들었죠. 그 사이에 또 추월이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날도 졌어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만하다가 졌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술 이빨에 먹고 와가지고 집에 잠자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꽝꽝꽝꽝 하면서.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가봤더니 그 앞에 누가 있어요? 1년 전에 발길로 뻥 찼던 그 달팽이가 씩씩대면서 네가 시방 날 찾냐? 딱 하면서 얘기하는데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 마무리가 좀 그랬네요.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잠깐 쉬어가셨으면 조세 분류를 우리가 계속 지금 통해서 용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세목들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표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율 구합니다. 요 과세표준이라는 거 요 과표라는 거 있죠? 이런 게 뭐냐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면적,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등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다시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요. 과세표준이 가액과 금액에 따라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갓세라고 합니다. 종갓세.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게 종갓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들은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갓세입니다. 종갓세. 대부분 조세가요. 자, 그런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자 그런지 보시면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가격 1억 원이에요. 그럼 취득하는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도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세금들은 이렇게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가액과 금액을 과세표로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종갓세라고 하고 종갓세일 때는 세율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100분율 몇 프로 일정한 비율로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된다 그래서. 자, 종량세는 어떤 거냐?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도 금방 말씀드렸는데 종갓세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돼요. 근데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가 종량세를 취합니다. 무슨 말소등기라든가 무슨 변경등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말소등기, 그 다음에 뭐 저당권 말소등기, 임차권 말소등기, 토지 지목 변경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등기 같은 말소등기, 변경등기가 이런 게 이제 종량세입니다. 한번 볼까요?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 미리 말씀드리면 말소하는 건당, 자, 한 건이다 그럼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등록면허세는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말소 변경등기 할 때. 그러면 건수가 과세 표준이니까 자, 양이죠. 그러니까 종량세예요. 세율은 보세요. 꼭 세율은 100분율로 몇 프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거 혹시 종가세일 때 무조건 정률세율인가요? 네. 종량세일 때는 무조건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이렇게 양에 따라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요. 거기 30페이지에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는데, 자, 종가세일 때는 대부분의 조세가 다 그렇고 종량세,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 즉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뭐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는 참고예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그럴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력 생산하는 1kW 시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양이 과세 표준이에요. 킬로와트시. 자, 금액이 세율로 정돼요. 종량세고 세율은 정액세율로 정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도 그렇다. 하여튼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도 시험에서 다음 중 종량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 용어들을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세의 분류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뭘 공부하려고 한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려고 한 거냐면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뭘 공부한 거냐면 여러분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있잖아요. 5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5개의 주요 세목들의 공통적인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밑반찬, 밑반찬이요. 자, 어디 음식점 가면 기본적으로 쫙 밑반찬 깔려 나오잖아요. 횟집 같은 데 가면 밑반찬 기본적으로 쫙 깔려 나오죠. 자, 그런 것처럼 취득세 성격을 얘기하든 재산세를 얘기하든 양도세를 얘기하든 밑반찬처럼 그냥 항상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이요.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지금 공부했잖아요. 자, 직접세, 간접세예요. 얘네들은 다 여러분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같은 애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합니다. 이게 간접세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목은 다 직접세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목적세의 보통세예요. 얘네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목적세.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 농, 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목적세, 찌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걔네들만 목적세지 얘네들은 다 보통세예요.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 충당합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금방 했는데 얘네들은 자, 독립세, 부가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네. 자, 얘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부가세였고, 부가세목,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아직 못 해도 괜찮아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지방교육세만, 감면이 있을 때만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는 외웠죠 우리가?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양도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 부과된다.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종가세입니까? 종량세입니까? 얘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 주요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가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주요 특징, 성격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특징을,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용어에서 나머지 세율에 관한 이런 것들은 지금 할 게 아니고 강론할 때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2페이지 6가산세 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별표 세게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소소하게 중요한 것들이 있었고, 여기 가산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중에서 납부 이행 방법, 물납부, 날납부, 허용되는 세금 꼭 아셔야 되고, 지방세, 과세, 주체 세분화해서 7개 세금들의 과세 주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세 종류 아셔야 되고, 또 부가세에 관한 얘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요 가산세에 관한 것은 징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과 함께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제가 징수 방법, 또 가산세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